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채용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자소서에 대한 것까지도 빠르게 살펴볼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5가지로 꼽는다고 하면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대학생들, 취준생들 다 포함해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1위 기업인 인국공은 가고 싶은 이유가 사실 연봉이 제일 크죠. 어느 정도 주는지 알리오 기준으로 보면요. 1인당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경영평가 성과급 없이도 지금 8,400가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1인당 평균 보수액이 9천이 넘은 지가 2018년부로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초봉으로 받는 부분이에요. 4,600 정도가 될 것이고 실제 월급여로 따져도 12개월 환산했을 때 380 정도. 그 이후에 경영평가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연차가 돼서 받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리고 채용 인원은 이번에 7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가 12명이라 실제 50배수를 채용을 하고요. 나머지 기술은 30배수, 그리고 장애랑 보호는 20배수. 각각 이 서류랑 필기랑 면접이 배수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기술 아니면 사무 쪽이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경쟁률이에요. 작년 하반기 기준에 이제 변경이 이번 연도랑 똑같거든요. 사무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류 50배수, 그리고 필기 3배수, 1차 1.5배수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직 쪽은 30배수예요. 서류는. 그래서 1차 쪽을 보면요. 사실 1,7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불합격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50배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한 불합격률이 60% 정도가 나올 것이고, 필기시험에 응시를 542명이 했는데 선발은 4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합격률이 한 자릿수죠. 불합격률이 92% 가까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115대 1 정도 수준이라서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 떨어진 분들도 되게 스펙이 좋은 분들, 그리고 실제 오랜 공부를 하신 분들도 떨어지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다. 인구공만 바라고 공부를 하시기에는 사실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부분은 그나마 좀 합격률이 좀 높죠. 서류도 합격률이 61%, 불합격률이 38%이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필기시험도 3배수임에도 85% 정도, 실제로 14% 정도는 합격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경쟁률이 사무보다는 좀 낮죠. 45대 1. 근데 상반기 기준으로는 보면요. 이 당시에는 모두 다 50배수였어요. 그래서 필기도 4배수였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조금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그나마 불합격률이 81% 정도까지 좀 낮아지죠. 근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상반기 기준에서도 50배수가 적용이 돼서 실제 합격률이 18% 정도가 나왔고 불합격률이 81%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응시율도 이렇게 같이 놔드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서류 합격을 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응시율 자체가 한 80%가 안 나왔다는 거 있고, 면접에 가서도 1차 면접에서 또 한 10%가량은 또 보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통계로 제가 이렇게 내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에는 187대 1, 그리고 기술직은 65대 1 이렇게 있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할 것으로 보여요. 워낙 인국공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 3천여 명 정도는 충분히 각각 다 기술직, 사무직 이 이상은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토익 기준에 800 이상만 나오게 되면은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자격 사항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어학 스피킹 능력은 가산점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 시험 중에서 스피킹 쪽 토익이 하면 토스죠. 토익이랑 오픽이랑 이런 것들이 있죠. 다른 외국어, 제2외국어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것들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2% 가산점 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이죠. 자격증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3% 가점이 있고 3%, 5%, 10% 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에 해당하시는 거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더
합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최소한 기술 쪽 분들은 기사, 그리고 사무 쪽 분들은 사실 이렇게 뭐 세무사, 변호사 여기까지 되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 정도의 가점은 받으셔야 합니다. 컴말 1급만 돼도 이미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대부분 이렇게 가산점은 다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채용 일정은 6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을 거고요. 필기시험은 7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서류 전형 발표가 되시는 7월 6일 때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불합격하게 되실 거예요. 자소서는 적부인데요. 이 서류 평가는 적부가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아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자격증과 어학 능력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셔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필기시험 보고 AI 면접한 다음에 면접을 2번에 걸쳐서 보게 될 겁니다. 추후 일정은 여기에 맞춰서 또 개별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채용 방법을 좀 살펴보면 여기도 보이시죠? 적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이 떨어져요. 배수 전형, 배수라는 게 30배수, 50배수가 다 있기 때문에 적부라고 하는 거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평가를 일단 하겠다는 의미지만 전체 서류 전형에서는 적부가 아닙니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 보셨죠? 필기시험도 전공과 NCS 50대 50이고요. 그리고 AI 면접이 지금 본격적인 면접에 앞서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 직무 상황이랑 영어, 뭐 어렵지는 않은 그런 영어들, 실력 기본적인 거 볼 거고, 통과를 하신 분들은 2차 면접을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여기 2차 면접에서 보이시죠? 전형 내용이 인문학 논술 시험, 심층 면접, 주제 발표하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그리고 평가 방법은 여기 이렇게 있듯이 문제 해결은 뭐 다 중요한 거고요. 문제 해결, 지식,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시면 논리성과 인성과 열정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일단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검사는 뭐 문항수가 많더라도 쭉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 NCS랑 전공 미리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오랜 기간 해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공은 여기 맞춰서 미리 하나를 택하셔서 준비를 하시되 인국공만 바라보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기업들, 내가 관심 있는 또 다른 기업들과 전공이 좀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일 전공인지 통합 전공인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부분 경영학을 많이 선택을 하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소서 부분이에요. 자소서를 인국공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것보다요. 얼마나 우리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평소에,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누군가를 이렇게 타인을 돕는 활동을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일단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지난 연도만 해도 항상 대외, 대내외 환경, 조직 특성, 주요 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물어봤어요. 인국공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라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지원 동기와 엮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1번이 나왔고요. 그래서 각각 정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인국공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봉이 제일 높아서인가요? 아니면 인국공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정확히 있기 때문인가요? 후자여야만 합니다. 인국공에 지원하시게 되는 이유가 인국공이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에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만 이 연관성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 코로나 사태에 맞춰서 국제공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 보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어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조금 더 사업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되 도대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떤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역으로 찾아서 좀 연관성을 있게 만드시는 것을 더 권해드려요. 제가 미리 하나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꼭 여러분들이 공항, 항공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있죠.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중에 여러 교통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항공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좀 참고하라고 제가 항상 배포를 해드려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발송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2번을 좀 보면요. 역시나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공공에 취업하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쌓았던 직무 역량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그런 성과가 입사 후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게끔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기술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항상 먼저 살펴보세요. 직무기술서를 살펴보면 여기에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이렇게 쭉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좀 한번 쭉 보시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 내용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필요 지식이 무엇이고 기술력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어떤 부분을 내 역량으로 표현하실지 이 기술서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 중에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자소서 항목에서 주요 성과라고 나타냈던 부분이죠. 그렇게 주요 성과를 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나의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으셨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나의 강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성격상의 그런 장단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강점이죠. 업무상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그것이 강점은 아니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강점으로 변화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현재 내가 쌓고 있는 나의 약점 이런 부분들이 뭔지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또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내 개인적인 장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적극적이다, 꼼꼼하다,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업무상의 강점으로 뻗어 가실 수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인성, 가치관 평가일 텐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소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인국공이 분명히 여기에 맞는 인재상과 그리고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가치 창조형 인재 이렇게 해서 도전, 혁신, 존중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핵심 가치로 해서 여기도 뭐 행복, 신뢰, 윤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점으로 어떤 삶의 가치관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연관성 있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여기에 맞춰달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말씀하실 것이고, 그 가치관이 언제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 어떤 사건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고 정말 닮고 싶어서 이렇게 생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계기 면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실행을 하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한 번 정도에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끈기, 지구력 관점에서의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그 부분을 계속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는지 이거를 정리를 하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5번에서도 이렇게 묻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다시 타인을 희생했던 그 여러분들의 희생, 봉사, 활동 사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거를 상당히 중시하는 기업이라는 거 이번에도 이 항목을 또다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타인이 얻는 이득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전에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자 하는 나의 끈기 있는 이런 희생정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만 이 5번 항목을 적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이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그런 것들이 별도의 노력을 한다기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본 모습이다라는 쪽으로 좀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인국공 사회적 가치 실현 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이거 배포를 저번에 인국공 인턴 때도 좀 배포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자료가 좀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발송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인국공이 지난 하반기 때는 총 6개의 항목이에요. 근데 그나마 한 개가 줄었죠. 작년에는 이 3년간 타인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한 노력, 이거를 적으라고 해서 3년 이내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셨죠. 이번에는 3년이라는 표현을 없앴고 이렇게 인상 깊었던 사례랑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그렇게 해왔는지 이거를 적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험과 함께 잘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인국공 자소서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한번 2020년 인국공 상반기 채용 공고와 자소서 내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국공을 앞으로 내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갖춰야 될 게 자격증과 어학 성적이실 거고요. 토익과 토스겠죠. 스피킹 능력까지 잘 갖춰주시고 평소에 인국공에 대한 기업 분석, 인국공이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 활동하는 부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만 자소서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특히 인국공이 너무 고스펙자가 모여서 내가 지원한다는 게 어차피 안 될 건데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정량적인 스펙을 잘 정리를 해줬다고 하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뭐 직무 있죠. 기술이면 기술, 사무면 사무, 이와 관련된 역량을 꾸준히 내가 쌓아왔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충분히 나는 있고, 기업이 정말 애정도 있다고 하면 지원하세요.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으셔야만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음껏 지원하셔서 도전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인국공 지원하시는 분들 다 지원 잘 하시고요. 꼭 합격하셔서 인국공인으로서 꼭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